예, 오늘도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시작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중 고위급 협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인데 회의를 앞두고 뭐 설왕설래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전형적인 밀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거 결과만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중간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마감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3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다 올라갔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sek터가 계속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재 섹터입니다. 산업재 섹터는 쉽게 해서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농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이 상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에서 그런 주식들이 다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어제 저희가 휴장할 때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게 떨어졌느냐 또 그런 것이 떨어졌다라고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언론 쪽에서는 탑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블룸버그가요. 어저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냈었던 것이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부인했었던 것인데 어저께 다시 한번 하나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모든 민간기관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부 공무원 연금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정부 연금에서는 미국 그런 사람들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이 다 줄줄이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도 또 역시 블룸버그 발인데요. 중국 측에서 부분적인 협상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부분적인 협상이 됐건 우리가 흔히해서 빅들의 반대말이 됐건 스몰들이 됐건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로는 기술주나 그런 산업재 섹터들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거죠. 결론은 다 뉴스에 나왔을 뿐인데 비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양쪽이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두에 대한 수입을 많이 또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한 관세에 대한 장벽, 관세에 대한 부과했던 것이 있고 뭐 늦추거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대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야 도대체 대두가 그렇게 뭐가 이슈냐 그럴 텐데 이 그림 하나 한 장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요. 작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되기 전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로 수입하냐면 한 3천만 톤 정도로 수입합니다. 그래서 위의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2016년과 17년에는 이게 3,700만 톤까지 수입을 했는데 다낭 2018년에서 19년에 지금 8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두가 농사는 지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우리 투자가분들 저게 뭔가 하겠지만 중국자라는 입장과 미국의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라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대두를 어디서 사와야 되니까 또 브라질 대두를 수입한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 업자들은 이것도 팔 데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이 많은 남는 콩을 누군가 다시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옥수수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 갑자기 많이 먹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갑자기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이 오늘 있었다는 거죠. 경제 지표는 어제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고 어저께 생산자 물가 지수였는데 마이너스 0.3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기대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이 어제 오늘까지의 일단 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증시가 하루하루 오락가락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어제 상황은 장중에도 변동성이 있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선물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다는데 또 뭐 부정적인 인수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날짜 개념이 약간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요즘 새벽 5시에 끝납니다. 미국 시장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끝난 거는 상당히 좋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시각으로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한 7시 한 반 그 전후부터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역시 이번에도 중국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딱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실무급 회담은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급 회담에서 그렇죠. 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릴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협상하고 그럴 때 보면 몬타나주에 있는 농장에 방문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때도 보면 그 당시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됐는데 이번에는 그거 가지도 않고요. 10월 10일 날 하루에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루에 끝날 가능성을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유호 부총리가 이번에 워낙은 금요일 날까지 하고 이틀 회담하고 뭐 더 잘 되면 뭐 더 지내고 뭐 밥 먹고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10월 10일 하루에 끝나고 바로 그날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이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되겠고요. 미국 지금 백악관에서는 커멘트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커멘트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또 어두워졌죠. 그러다 보니 지금 리얼타임으로 제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지금 1% 내외로 선물 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올라간 거 다 다시 돌려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뭐 하루만 회의를 한다. 누구는 또 금요일까지는 또 할 것이라 이런 얘기로 좀 오락가락하는데 이게 뭐 목요일에 끝나냐 금요일에 끝나냐를 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협상이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예, 감이 좀 옵니다. 특징주를 좀 봐주세요. 뉴욕 증시 어떤 게 좀 움직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하나만 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말 양쪽의 G2 아닙니까 여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말 통큰 결단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고 반대쪽 결단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려 있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걸 예측하고 방향성을 예측해서 뭐 한국 시장 좋아지나 나빠지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 한국이 올해보다 내년 얼마큼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는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특징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인 애플에 대한 관심이 몰려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려진 애널리스트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너코드 증권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240에서 260달러로 올려놨고요. 생각보다 아이폰 11이 잘 팔리고 있고 내년에 아이폰 5G에 대한 5G가 나왔을 경우에 쉽게 해서 대박이 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그래서 제가 다시 올랐지만 골드만삭스는 지금 상당히 5G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내려놨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목표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월마트와 더불어서 오프라인 점포에서 완전히 살아나면서 지금 사상체육과 가는 곳이 타겟이 있습니다. 디즈니도 지금 타겟 내에 점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부도난 토이자러스라고 게임 그 애들 왕구류 하는 데인데요. 거기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온라인 중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물건이 그 타겟에 이번에 입점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오늘 타겟이 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사상체육과까지 갔다라는 것이 특징주가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심장 혈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스텐트 시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장 판막 이런 거 그런 쪽에 관련돼서 인공 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서 있는 기업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인데요. 계속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네요. 예, 오늘도 뉴욕 서울 뉴욕 증시 특징 상황 이항영 전문위원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